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 신조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살처럼 살자여서 그런지 생각도 외모도 젊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솔직히 뒷모습은 20대 애들만큼 탱탱하다 자부할 수 있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외모 덕분에 제 인생은 항상 즐거운 꽃길이었으면 해. 달라는 남자들이 넘쳐났고요. 심지어 30대 남자들도 선물을 사다 바치면서 만나 달라고 하니 인생의 고민이란 없었죠. 그런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딸이었어요. 첫 남편이랑은 연애 때부터 안 맞아서 자주 싸우곤 했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한 후에는 더 불같이 싸우다 결국 딸이 2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아기도 지긋지긋해서 그 뒤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갔고 그 뒤로는 재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았어요. 아이로 인해 내 삶이 발목 잡히는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워낙 어린 나이에 낳아서 그런지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씨 때 몸으로 금방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삼유잡지 모델로 일하면서 매사 즐겁게 살았었고 그런데 나이가 드니 아무리 몸매 관리를 잘해도 더 이상 모델로 일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을 놓은 지는 꽤 되었고 그동안은 남자들이 주는 용돈으로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그러다 몇 달 전 양다리로 남자 둘을 만나다 쏠쏠하게 돈을 받고 있었는데 들켜버렸고 돈줄이 황 마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명품을 팔기에는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라 참마 처분은 못하겠고 그렇게 아둥바둥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받아봤더니 애 여자 목소리라고 여보세요. 실례지만 혹시 강미 씨 번호 맞을까요?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강미 씨가 이철호 씨와 낳은 딸 혜정이에요. 내 딸 정이라고네. 저 혜정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 초면이지만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넌 인당 연하지. 아우 혜정아, 엄마가 돼 가지고 너한테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동안 잘 지냈지네. 저는 잘 지냈어요. 엄마도 잘 지내셨어요? 엄마는 뭐 그냥저냥 지냈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니? 혹시 나한테 양육비 못 받은 거 청구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지? 아, 엄마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제 결혼식에 엄마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어렵게 연락드린 거예요. 결혼. 어머,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엄마가 딸 결혼하는데 가전 제품이라도 하나 장만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네. 혼수는 제 돈으로 다 마련했으니까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엄마는 그냥 제가 해드리는 예쁜 한복 입고 참석만 해주세요. 그나저나 엄마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서울 변두리에 원룸 잡고 사는데 지금 얼도 몇 달째 못 내서 당장 쫓겨나게 생겨 가지고 큰일 났어. 아휴, 내가 오랜만에 연락 온 너한테 별 이야기를 다 한다. 어디가 계실 곳은 없으시고요? 없지? 나 원참 이 나이 먹고 당장 길거리에 나 함께 생겼으니까 창피해. 어디 가서 부탁한다는 말도 못한다. 예, 그럼 거처가 생길 때까지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실 저랑 예비 신랑이랑 식전에 서울에 미리 집을 구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머, 정말 그래도 되니?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주소 문자로
보내줘. 내일 당장 갈게. 근데 혹시 화장실은 몇 개니? 나 남이랑 화장실 같이 쓰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서 걱정 마세요. 화장실 2칸인데 엄마 혼자 하나 쓰세요. 불편하시지 않게 잘 준비해 둘게요. 역시 이래서 딸을 낳아야 한다니까. 우리 딸 최고네. 고마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딸이 결혼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당장 지낼 곳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생각도 못했고요. 다음 날 저는 얼마 없는 살림들을 들고 딸네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 혜정아, 집 좋다. 엄마 너무 곤란했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딸 혜정이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에이, 엄마가 곤란하신 딸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거의 처음으로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니까 큰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혜정이랑 결혼하는 분이시죠? 예비 사위. 반가워요네. 장모님, 저 혜정이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듬직하네. 우리 혜정이 잘 부탁해요. 처음 본 사위의 모습을 싹싹하고 키도 훤칠하니 잘 생겼더라고요. 몸도 탄탄해 보이고 우리 딸이 남편감을 잘 골라왔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 남자였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부대 끼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 이런 선 없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더라고요. 특히 딸이 집을 비울 때면 마음도 몸도 안달이 나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엄마 어떡하죠? 회사에 일이 생겨서 저 내일부터 3일간 지방 출장이 잡혔어요. 집에 재훈 씨랑 엄마랑만 있으면 서먹할 텐데 걱정이네. 혹시라도 재훈 씨 밥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재훈 씨는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하니까요. 너도 참 내가 사위랑 어색하고 말고 할 게 어디여. 참에 너 흉도 보고 칭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지 뭐. 어쨌든 조심히 다녀오고 내가 그래도 김서방 끼이는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엄마 재은 씨 챙겨줘서 고마워요. 딸이 지방 출장을 간다는 소리에 왜 그리 가슴이 뛰던지 딸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딸의 남자랑 그렇고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원래 금지된 사랑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위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장모님 저녁 드셨어요? 참 혜정이 오늘부터 출장인 거 아시죠? 응 알지. 우리 김서방은 저녁 먹었어. 아직 김서방이 말이 입에 잘 안 붙네. 내가 아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름 부르게 괜찮지 그러며 하신 대로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재훈이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맛있는 거 차려놨어. 아 정말요? 저 배고팠는데 저녁 준비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골뱅이 소면 무침이랑 맥주와 대박저 골뱅이 소면 무침 제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우리 혜정이한테 재훈이 뭐 좋아하는지 살짝 물어봤지. 내일 주말이니까 마음 편히 맥주랑 같이 먹자.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수이 한 잔, 2잔 들어가니 사위 얼굴이 발그스레해져서 더 귀여워 보였어요. 그렇게 둘이 몇 잔을 마시고 났더니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순간 몸이 달아올라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혜정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했어. 장모님 닮은 예쁜 외모에 마음씨도 착해서 결혼 결심했었는데 어머 나 닮아서 예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쁘다는 말. 들어본 지도 오래됐는데 고마워 에이.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저는 처음에 뵀을 때 혜정이 언니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동안이시고 미인이셔서. 정말 내가 좀 동안이 해 그치 나도. 우리 재훈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키도 훤칠하니 크고 싹싹하지. 몸도 좋지 입술도 섹시하지 어머 내가? 술이 취했나봐. 술이 취하니까 진심이 술술 나오네. 그 말이 끝나고 둘이 눈이 마주친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이 포개졌다. 생각하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 주지 않더라고요. 서로 껴안고 정신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많은 남자들이랑 만남을 해봤지만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느꼈어요. 젊어서 체력도 좋지만 워낙 외모가 제 스타일이다 보니 얼굴만 봐도 흡족하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응. 김서방도 일찍 일어났네. 장모님저. 어제 일 말인데요. 난 어제 좋았어.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좋았어. 아 정말로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니? 다행이 아닌 건가 아무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재훈이는 나 안 좋아. 나랑 한 거 후회해 설마. 불만족스러웠다. 너무 좋아서 어떡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혜정이가 이번 일을 알게 되면 서로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혜정이. 그치 우리 혜정이가 알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자. 근데 혜정이랑 나중에 누구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장모님이 더 좋았습니다. 장모님이. 부르니까 이상하게 거리감 느껴지네. 이제 혜정이 없을 때는 미래라고 불러. 말도 편하게 하고 아 그럴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니 벌써 점심 먹을 때가 되었더라고요. 점심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도는 걸 보고 놀랐죠. 정말 속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천연 콜라겐이 도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그날 밤도 뜨거운 밤을 보냈었죠. 왜 이렇게 설레고 즐겁던지. 이 나이에도 폭주하는 기관차 마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어김없이 사위와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셔 널브러져 있던 우리는 출장 갔다 온 딸에게 결국 들키고 말았죠. 이거 뭐야 둘이 왜 같이 이러고 있어? 뭐야 말 좀 해봐 혜정아. 오해야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일단 진정해. 뭐가 아닌데 둘이 뒤엉켜서 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혜정아 일단 우리가 오해. 불러일으켜서 미안해 엄마가 허리 아파서 김서방이 마사지 해주고 있던 거야. 내가 우리 사이를 너무 왜곡해서 보는 거 같은데 우린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혜정아 넌 일요일 밤에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내 집에 일찍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마사지 좋아하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엄마 아니?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소름 끼쳐야. 내가 엄마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렸을 때 나 버리고 간 걸로는 뭐 잘하니 왜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야? 그 나이 먹고 집도 절도 없어서 불쌍해서 걷어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미친 딸 남자랑 붙어 먹으니까 좋냐. 뭐 무슨 너 엄마한테 지금 말하는 꼬라지가 뭐야. 내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디 역시 피는 못 속여. 자그마한 실수 하나 가지고도 아주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게 내 아빠랑 똑같아. 그래? 나 미쳤다. 근데 어쩌라고. 재훈이는 나랑 더 잘 맞는다는데 기가 막혀서. 정말 진짜 미친 여자네. 남자의 미친
여자 오빠도 돌았어. 아무리 나 안 키웠어도 내 엄마야? 어떻게 장모랑 그 짓거리를 할 생각을? 하니 진짜 제정신이야. 다들 내가 너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미친들 돌아도 정도가 있지 혜정아. 진짜 미안해. 정말 술김에 실수한 거야. 다 필요 없고 내 집에서 둘 다 꺼져. 그리고 아빠랑 오빠네 부모님한테는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할 거야. 다시는 보지 말자. 진짜 살다 살다 별 더러운 꼴을 다 보내. 미안한데 혜정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말할게. 혹시라도 내 말 듣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충격받고 쓰러지시는. 어떻게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라는 게지 엄마랑 예비 신랑한테 물건을 잡히는 대로 던지더군요. 물론 저랑 사위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렇게 엄마를 때리고 욕을 하며 폐륜을 저지르는 딸도 잘한 건 없지 않나? 딸의 기세에 못 이겨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위랑 그 집에서 쫓겨 나왔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모아둔 돈이 있어 오피스텔에 같이 머물게 되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죄책감은 들었지만 낮이고 밤이고 제 스타일인 남자랑 함께 지내니까 솔직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러고도 미냐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진 알았지만 하다하다 딸 예비 신랑이랑부터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버러지 같은 것. 누구세요? 설마 혜정이 아빠? 그래 너랑 그놈이랑 둘 다 혜정이랑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당장 사주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내가 돌았어. 막말로 사위는 내가 더 좋다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 내가 너 이럴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하고 먼저 지려고 했. 혜정이 얼굴 봐서 기회 한 번 더 준 거였다. 근데 너는 예전이나 나이 먹은 지금이나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건 하나도 안 변했네. 잔소리 하려고 전화한 거면 끊어. 귀 아프니까 지금 내가 집 모조리 다 후회하게 될 거다. 앞으로 하루하루 지옥에 사는 게 뭔지 느끼게 될 거야. 응, 걱정 고마워. 잘 먹고 잘 살게. 다음날 장을 보러 나같이 가는 남들이 만 흘끔흘끔 쳐다보더라고요. 뭐 워낙 제 외모가 예쁘니까 시선을 한두 번 받아본 건 아니지만 묘하게 적대감이 느껴지는 눈빛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 사위가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재훈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봐봐. 그가 건넨 휴대폰 속에는 저랑 그의 사진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시글 제목이 장모랑 사위 놈이 붙어 먹었습니다 였어요. 그걸 보니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말 그대로야? 이거 우리 회사 게시판에도 올라와서 팀장님이 나 호출했다 자르라는 전화는 빗발치고 로비에 사람들 찾아와서 난리치니까 알아서 자진 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사직서도 제출했어요. 당연히 안 나오지. 그렇게 한다고 바로 그만두면 어떻대?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럼 아니 그럼 회사를 어떻게 계속 다녀?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면 수근거리는 나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잖아. 내 입장 이해 못해.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당장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이 어깨에 소문장 나서 당분간 일 못할 것 같아. 누나가 나가서 일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이 나이에 어디에 취업을 해마.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뭐라도 해봐. 나 이제 부모님한테도 지원 못 받는단 말이야. 사직서를 냈다는 것과 당장 돈을 벌어오라는 말을 들으니 머리가 어지럽더니 헛구역질 나왔습니다. 제 인신공격을 비롯해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악성 댓글로 몸이
덜덜 떨려서 읽다 말았어요. 사위는 분명 제 스타일인 남자였지만 팀장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둬 버리는 꼬라지를 보자니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는 물음에 대책도 없고 저보고 돈 벌어오라는 소리에 우유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때마침 전에 만나던 나이 맞는 오빠 한 명이 잘 지내냐고 인터넷에 뜬 사진 봤다고 문자가 와서 상황 설명하고 다시 그 오빠랑 잘해보기로 했어요. 그 즉시 차위 오피스텔을 몰래 나와 버렸고요. 역시 젊은 남자는 그냥 즐기는 용도로만 써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오빠가 악플러들 다 고소해버리고 합의금 한탕 챙기라고 해서 고소 준비 중에 있어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는 거지. 한순간에 실수였는데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져서 괴롭습니다.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위와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 볼 테니 제가 단순히 실수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2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20살 때부터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는 사장님의 넓은 마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여동생처럼 아껴 주었어요. 일을 하다가 힘들어 보이면 사장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다 나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장님에게 단해에 제가 먼저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참 용기가 있었네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제가 좀 더 크면 연애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미 성인인데 더욱 클 일이 뭐가 있냐며 연애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사정을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라고 하면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젊고 멋진 남자와 연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부터 났어요. 사장님이 이혼남이라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를 자꾸 거절하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저는 계속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졸랐고 결국 사장님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희 남편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5살짜리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시골의 외진 곳에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을 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할 때부터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를 넓혀 가면서 식당 주변에 있는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며 식당이 바쁠 때는 나가서 일도 하며 살았어요. 딸아이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엄마가 갈 일이 있을 때가 걱정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젊고 예쁜 엄마가 학교에 가면 딸아이가 좋아할 것이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딸은 제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낳은 아들들보다 딸과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제가 새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죠. 그리고 남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착한 누나였습니다.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감을 데리고 왔죠. 언제나 똑소리 나는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골랐을 것이라고 믿고 저와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회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사위는 누나처럼 젊은 장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위는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위와 저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다른 결혼해서 사위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다른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누나가 얼른 아이를 낳아서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했어요. 저도 손주를 얼른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증손주를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증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딸아이 몸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불림 판정을 받고 나서 사위와 부부 관계를 잘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담감이 커졌나 봐요. 사회는 늘 혈기왕성한 사람인데 다른 사위에게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민 거랑 부부 관계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딸은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자꾸 거부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진 것이 저는 너무도 아쉬운데 말이죠. 아들들도 직장을 다니게 되어 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집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식당을 운영하며 늘 바쁜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적적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언제 오려나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죠. 저의 아들들과 사위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한다고 해요. 주말에 가끔 아들들과 딸이 저희 집에 옵니다. 오면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술과 함께 먹습니다. 딸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셔요. 아이들이 와서 집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벌이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외진 시골집에서 남편과 단 둘이 적적하게 살고 있다가 아이들이 와서 극적되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주말에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은 새벽 1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딸부와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딸과 사위는 술이 좀 과하게 마시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위는 딸이 부부 관계를 잘해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그런 얘기를 왜 엄마 앞에서 하냐고 화를 냈죠?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며 딸을 나무라고 사위의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회는 불만을 한참 얘기하더니 그래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둘은 천생연분이거든요. 밤이 늦어 잠을 자기 위해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저와 자겠다고 하며 제 침대에 눕더군요. 저는 딸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성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딸을 데리고 가서 자려고 깨웠던 것 같습니다. 딸은 싫다고 거부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그 소리에 제가 깼던 것이었죠.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결론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남편이 왔나? 하며 눈을 떠보니 사위가 저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를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전에 사위가 방에 왔다 갔을 때 딸은 화장실을 다녀왔고 저와 자리를 바꿔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잠이 안 와 잠자리가 불편해 이렇게 물었는데 사회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군요. 사회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사위를 따라서 방을 나왔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자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위가 원하는 것을 실컷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 누워 잠이 든 사위. 옆에 누워는 숨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회 있는 술에 많이 취해서 나를 자기 와이프인 줄 알았을 거야. 모른 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옷을 입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의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기에 배을 하고 나니 또 적적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더군요. 사위가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한 걸까? 나라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아래쪽이 저리 돼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요일에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애들이 또 온다고 저와 남편은 딸부가 자주 오면 좋았죠. 치골해진 곳에서 둘이 살면서 늘 적적했으니까요. 주말에 딸과 사위가 왔고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놓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해놓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잘 먹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술상을 차렸죠. 사위는 술을 안 사왔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좋아하는 술이 따로 있는데 평소에는 저희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위가 그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술을 안 사왔다는 것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집을 나서는 사위에게 이 시간에는 그 마트가 문을 닫았을 거라고 다른 마트로 가 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회는 다른 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저는 딸에게 같이 갔다 오라고 했죠. 딸은 올 때 자기가 운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다며 사위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사위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차를 타고 제가 길을 알려주었어요.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사위가 못하더군요. 엄마 지난주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저를 보고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나 장모님이라고 부르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요. 저는 사위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위가 그날 품에 안은 것이 딸이라고 생각하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사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는 어땠어요? 이렇게 못하군요. 저는 어땠기는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도 좋았죠. 이렇게 물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회는 신이 난 표정으로 시골길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에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밖에서 사위는 저를 안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일이 끝나고 사회는 신이 난 표정으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과 사위와 함께 술을 조금 마시다가 저는 일찍 잤습니다. 딸과 사위를 보내고 저는 무척 고민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 후로 딸과 사위는 매주 주말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한 번을 딸과 사회에 저희 아들들 모두 모여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집 옆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적이 없었어요. 사회는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을 치르고 술을 가지고 들어갔죠. 딸에게 요즘은 너네 부부 사이가 어떻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딸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저는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